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왜 집 안에서 가장 외롭습니까? 밥을 차리고 갈등을 덮어주고 남편의 실수도 못 본 척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버텼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그 여자가 왜 진짜 가정의 기둥인지를 오늘 끝까지 함께 생각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으로요. 제가 100살 가까이 살아오면서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조용히, 가장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억울하셨던 순간이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겠습니다. 부드러움을 약함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목소리가 크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며 부당한 일이 생기면 즉각 반응합니다. 또 한 여자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한 발 물러서고 상황이 나빠져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조용히 수습하고 조용히 넘어갑니다. 조용히 이 두 사람 중 가족이 진심으로 더 잃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래 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의 언제나 두 번째 여자였습니다. 조용한 사람, 반응이 없는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왜 그럴까요? 제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오랜 세월 동안 만나 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살아있는 부모는 가장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엄한 부모도 아니었고 가장 많은 것을 해준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부모는 가장 따뜻했던 부모였습니다. 가장 마음에 그 따뜻함은 늘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바위 곁을 흐릅니다. 돌아가고 스며들고 천천히 제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는 깎이고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단단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것이 남습니다. 사람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때 아내가 자기 감정도 쌓여 있다며
맞받아치면 그 저녁은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밥상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말 한마디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면서 그냥 곁에 앉아 있어 준다면요.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세상은 강한 여자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살면서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정작 강한 여자 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강함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따뜻함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존경을 받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보니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존경보다 사랑이었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먼저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참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인내가 아닙니다. 이건 상처를 안으로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것은 언젠가 반드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올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또 하나의 참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미 읽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수놈의 여자는 두 번째 인내를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침묵은 굴복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남편이 사업에 크게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신용도 잃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내 얼굴을 보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는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다시 일어섰을 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라도 비난했다면 자기는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아내의 그 침묵이 남편을 살린 것입니다. 원망을 품으면 내 집이 감옥이 됩니다. 용서를 품으면 내 집이 절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덕득이라는 한 글자를 함께 생각해 드리고 싶습니다. 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쌓인다고 해서 통장 잔고처럼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100년 가까이 살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덕을 쌓은 사람의 주변은 결국 달라집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년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그 사람 곁에는 진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폭력을 참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부당한 것에 눈을 감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필요한 불을 내가 먼저 꺼줄 수 있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댓글에 그때 이야기를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말씀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하고 계시던 모습, 등을 보이고 계시던 모습,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던 등 새벽에 혼자 앉아 계시던 옆모습, 아버지와 다투고 나서도 조용히 빨래를 개시던 손.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집안이 어려웠을 때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할머니가 까다롭게 구실 때 어머니가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 장면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장면을 꺼냅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채워주려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자식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주려 합니다. 자식의 시간표에 빈칸이 없도록 채워줍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압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채워주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피하는 법을 배웁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채우지 않고 여백을 두어야 자식이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있는 척하지 않아야 자식이 어머니에게 와서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 중에 자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분들은 대체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대신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하신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말도 잘 안 하셨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잘 안 하셨습니다. 다만 자식이 울면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자식이 무언가에 실패하고 왔을 때도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부터 챙겨 주셨습니다. 그 자식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을 상처 주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머니한테서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앞에서 당신이 먼저 변하십시오. 자식에게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먼저 살아가십시오. 그 등이 자식의 나침반이 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여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은 가장 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
다 알아서 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모두가 그 사람은 괜찮다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음의 여자가 안고 사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진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서 오는 외로움. 이것은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저는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여도 두렵지 않은 상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자유. 순음의 여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첫 번째 외로움에서 두 번째 자유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깊은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얕은 강은 소리가 납니다. 돌에 부딪히면서 물이 답니다. 여울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깊은 강은 조용합니다.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큰 배도 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것을 텅 빈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만나온 가장 깊은 사람들은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누군가의 진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핸드폰을 들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 곁에서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신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안식처입니다.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걸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울기도 해야 하고 억울하기도 해야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만이 결국 이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워서 그냥 혼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했던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드냐고, 저 사람은 나쁘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늘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이 질문에 제가 쉽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 질문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살면서 보게 된 것들을 조심스럽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장부책.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 누군가는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요구. 이것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사람은 지쳐갑니다. 진짜 덕은 이 장부책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평생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오늘 심으면 오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예순이 넘으신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특별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평생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결과보다 과정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어머니 자신은 자기가 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살았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쁘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쌓아둔 복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끝까지 보아야 합니다. 저는 100년 가까이 살면서 끝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니다. 당신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둥도 쉬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영상이, 많은 책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참아야 한다, 이렇게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을 덧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둥도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책임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둥이 쓰러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오래 서 있으려면 기둥도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음의 여자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쉬면 집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쉬면 누가 이 일을 하냐고, 나 하나쯤 쉬어도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을 뒤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버립니다. 조용히 타버립니다. 불꽃을 내며 타는 것이 아니라 연기도 없이 사그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가족들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러기 전에 쉬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잠깐 멈추고 그냥 앉아서 숨만 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서 여러분 안에
아주 조용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이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다른 꽃들과 누가 더 화려한지를 다투지 않습니다. 피어야 할 시간이 되면 피고 피어야 할 자리에서 핍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꽃은 깨끗합니다. 오염된 물 속에 있어도 그 꽃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음의 여자가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 있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혼자, 너무 많은 것을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소리치는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강한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은 가슴에 남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가슴에 남은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온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것은 제가 100년 가까이 살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어떤 것이 힘드신지 저는 그것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화려한 것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